치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볼의 치유 전문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발달 심리학자 4명 네. 정리한 거 공부 잘 하셨죠? 그 중에서 오늘 네. 에릭슨. 네. 네, 에릭슨이 문제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네,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네. 그걸 한번 설명을 네.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2년도 네. 2차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혼자 계신 분은 말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농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한다. 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설정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에릭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에릭슨 하면 몇 단계였죠? 8단계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언제죠? 2학년. 청소년기죠? 청소년 자아정체가. 네, 정체가. 청소년 하면 몇 단계죠? 네. 바로 5단계입니다. 5단계. 네. 손가락 하나 더 네. 펴주세요. 네. 5단계. 네. 자, 5단계 청소년 네. 하면 과업이 뭐죠? 발달 과업? 이때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정체. 네, 자아정체감 형성이죠? 정체감을 네, 그래서 형성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혼미.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을 정리해 보자면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학교 2학년은 청소년기로 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가업은 정체감 형성의 시기이다. 네. 이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네.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네.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정체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 네네. 해서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는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그게 발달 과업이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에 예, 다 그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을 하면 네.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기출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오늘은 뭐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심리 상담 지금 156페이지입니다. 1권 156페이지에 심리 상담의 이론적 기초 및 중재 기법 5가지에 네.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일 첫 번째 행동 수정 이론입니다. 네, 행동 수정 이론. 기출문제 단골이죠. 네, 스키너. 네. 네. 22년도에도 나오고 23년도에도 나오고 21년도에도 나왔었어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행동을 21년도, 22년도 나와서 23년도에는 안 나오겠지 했다가 다 네, 뒤통수를 맞은 네. 이론이에요. 그래서 행동수정 이론 첫 네. 번째 행동수정 이론 하면 스키너 행동수정 네. 이론 하면 스키너 네. 그래서 스키너가 개발한 네. 이론인데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행동수정 이론을 네. 자극반응 이론이라고 해요. 자극반응 이론. 자극, 네, 반응 이론. 자극반응 이론. 네. 그리고 또는 학습 이론. 학습 그래서 이론. 네,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는 이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자극 네. 반응 이론. 그러면 행동수정 이론은 자극 반응.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SR 이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네, 자극 반응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기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고 자극에 그렇죠. 의해서 반응하고 네. 그래서 이 자극을 그것처럼 네. 동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극을 잘 주면 네. 그러면 적정한 자극을 주면 적정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 네. 예, 이런 얘기거든요. SR. 근데 우리 스키너 하면 조작적 조건 형성. 네. 네, 그래서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 수정 이론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나오죠. 네. 조작적 조건 형성의 행동 원리를 기반으로 여기 우리 교재에는 네. 3가지 원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먼저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 강화, 자기 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의 4가지 기법, 네. 예, 대표적인 4가지 기법 나옵니다. 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강화, 처벌, 처벌, 소거. 소거. 네,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 기법이죠. 네.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응용한 대표적인 기법 4가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소거.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적 강화는 말 그대로 긍정적 강화죠. 그렇죠. 네, 긍정적 강화는 어떤 거예요? 이제 어떤 행동, 좋은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행동이 이제 그만큼 그 긍정적인 거를 강화시켰고 보상시켰으니까 점점 빈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소, 네. 인정, 그렇죠. 칭찬, 선물, 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네. 아, 이걸 잘하면은 선물을 받는구나,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예쁜 해서. 말을 또 듣는구나, 네. 칭찬을 받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원하는 그 네. 행동을 더 네. 자주 하게 되지 않겠냐. 네, 긍정적 강화. 네, 그러면 부정적 강화는 네. 부적 강화, 부정적 강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부정적 강화는 네,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네, 그 대상자가 싫어하는 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하면 네, 숙제를 면하게 해줄게. 그렇죠. 네. 남아서 청소하는 거를 너는 안 하게 해줄게. 그렇지. 이렇게 오히려 네. 싫어하는 것. 어떤? 이걸 제거해 주는 거. 네, 부정적인 네. 자극을 그렇죠.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면 더 보류.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부적 부적 강화 강화, 또는 부정적 부정적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처벌은 너무 쉽죠? 네. 체벌, 처벌, 뭐. 말 네. 그대로 그냥 꾸준을 네. 하거나 뭐, 네, 맴매를 하는 거죠. 한다던가. 그렇죠. 네, 이러한 꾸중, 네. 체벌 등의 혐오 자극을 제공해서 네. 아, 내가 이걸 또 하면 또 혼나겠지? 네. 또 체벌을 받겠지? 해서 네. 혐오하는 자극을 그렇죠.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그 네.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네, 처벌은 그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소거는 역시나 네, 이제 강화를 통해서 앞에 네.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 그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로 인해 이미 학습이 됐어요, 행동이. 네네. 자, 그거를 이제 더는 강화해주지 않는 거죠. 부정적 강화도 제공해주지 않고 긍정적 강화도 제공해주지 않아서 네. 그 빈도를 감소시키는 감소나 거예요. 제거시키는. 네, 그래서 앞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빈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네. 지금 체벌과 소거는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네.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4가지 대표 기법 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현석에 4가지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표현 훈련. 이거 또한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다 응용해서 나오는 기법인데요. 네. 자기 표현 훈련은 네. 자기 어떤 감정이나 네. 자기 의사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거절도 막 잘 못하고.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한 번은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불편. 불편합니다.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막 끙끙 앓는 거죠. 진짜 그렇죠. 이불킥하고 이제 네. 이불킥. 네, 하고 앓는 이런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 이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네. 느끼고 있는 그죠.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네. 거절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의자 하나 세워놓고 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앞에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도 막 시키거든요. 네.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이제 사용이 네. 되는 자기 표현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훈련은 집단 프로그램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네네.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동 조성. 네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앞에 했던 긍정적인 강화 네. 또는 부정적인 강화 이러한 것들을 강화를 통해서 이 바람직한 행동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아동의 어떤 분주하고 산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네. 또 어떤 교사한테 설명해보면 아이가 귀를 기울이거나 반응을 하거나 하면 그때는
관심도 가져주고 그쵸. 칭찬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네, 하면서 네. 네, 요게 행동을 좀 바람직하게. 이렇게 네, 조성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훈육에서 네. 이게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나오셨던 분이 그 어머님한테 뭐 얘기할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이나 네.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마라.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네. 반응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가만히. 대해라. 네, 네. 그런데 아이가 잘하면 그때 이제 반응을 해줘라. 그때 이제 대답도 해주고. 네, 대답도 해주고 엄마가 이제 얼굴도 보여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해줘야 네. 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네, 행동 많이 조성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네. 행동 조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네. 이제 그래서 막 행동이 흥분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는 네. 이게 행동이 수정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런 행동 조성은 그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훈육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동 수정 네. 상담 기법의 중재. 중재. 네, 이 상담 기법의 중재도 네. 다 정리해서 보면은 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응용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별 자극이 있고 네. 반응, 강화 자극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을 해서 요소. 세 요소로 정리를 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변별 자극이잖아요. 자극. 네, 네. 이게 S죠. 자극. S. 네, 자극 네. 반응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SR SR 이론이라고 이론. 했었잖아요. 네. 이 변별 자극이 S, 자극, 반응이 R, 반응. 그래서 네. 원인, 결과. 결과. 원인, 결과.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선행된 그래서 상황이 그렇죠. 있었고, 어떤 자극이 거기에 따른 이제 예, 반응. 있어요. 선행된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는 반응이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을 네. 좀 강화해 주는 거죠. 네, 네. 어떤 부적 강화, 정적 강화, 뭐 네.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네. 또 다시 좋은 결과로, 좋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해주는 중재 기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원예 활동에 네. 이게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변별 자극,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네. 강화 자극 이것을 원예 활동과 우리 치유 농업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네.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텃밭 활동에서 삽을 잡는 행동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네. 농작업에 필요한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죠. 미소, 네, 칭찬, 미소, 예, 칭찬, 인정, 뭐 선물, 뭐 선물. 이런 거를 제공해줘서 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네.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삽을 잡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주어지네. 그렇죠. 해서 이런 삽을 잡는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거나 또 네. 빈도를 높이거나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변별 자극. 변별 자극. 네. 그리고 이제 반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반응. 네. 그래서 우리 텃밭 활동에서 식물을 막 심기 위해서는 네. 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삽도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처음에 몰랐는데. 맞아요. 네, 안전하고. 네, 안전하고 또 힘을 또 들어갈 그렇죠. 때와 네, 뺄 때와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쥐는 연습 또 엄지와 직과 손가락 사용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네. 네. 네, 또 모종삽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 네. 또 심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심으면 식물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방법이 그 다 있죠. 모종을 심는 일련의 순서들,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활동 해주는 속에서. 행동,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강화 자극은 말 그대로 자극이죠. 네. 그래서 우리 행동의 결과를 강화시켜주는 자극을 제공해서 더 네, 그것이 점점. 자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네, 확률이나 이제 빈도가 증가되도록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증가되면 네. 당연히 대소 근육이 네. 더 많이 움직이니까 발달하고. 네,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균형 감각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민첩성, 막 소근육이 네. 또 발달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직접 장애 아동이 네. 꽃가위로 막 줄기를 자르는 행동 네. 이런 것을 많이 한다면 네. 이게 근육이 더 많이 강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칭찬해주고 네. 반응해주고 물적 보상도 그렇죠. 해줘서 더 이 꽃가위로 줄기를 하면서, 자르는 행위들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네. 자주 하면 할수록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전을 하고 발전시키죠. 네, 증진시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행동 수정 이론. 네,
살펴봤는데 이 이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안 좋은 점도 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좋은 점은 뭐 공포증, 강박장애, 네. 뭐 중독 문제 네.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네. 이러한 많은 대상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으로는 가장 그래도 유망한 치료법이 치료법으로. 아니냐. 네. 네, 이런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대신에 한계점이 또 있죠. 행동은 뭐 네. 변화시킬 수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네. 감정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이런 네. 얘기랑 비슷한데 네. 뭐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행동 수정 이론은 마음을 네. 전혀 다루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네, 영어로는 REBT. 네, 그래서 REBT라고 하죠. 네,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네. 발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안 읽습니다, 영어로는. 자, 우리 앨리스님. 네, 앨리스.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의 우리 앨리스. 네, 우리 앨리스가- 교재에 나오지는 않지만 네. 이 인지 치료의 대가 백이 있죠, 백. 네, 그래서 나중에 3권에 네. 네, 그 백. 우울증 네. 네, 검사하는 거기에 백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유명한데 우리 앨리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합리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 아주 네. 네, 적합합니다. 네, 이 개발자시죠. 네. 자, 그래서 REBT 이론은 말 그대로 이 인지 심리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행동과는 다르죠. 행동 수정에서는 자극 반응 자극 이거밖에 반응.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앨리스님이 봤을 때 네. 인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네, 인간은요 네. 원래 그냥 자극 반응 이론에 의하면 네. 선생님이랑 저랑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바로 화를 내야 돼요. 네. 자극 반응이 이러면 나한테 뭐 근데 바보 같아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지금 바보라고 한 거야? 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서로 않나요?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네. 농담이라는 농담을 거를 또 인지 해요. 네, 인지. 그래서 인간은 네. 중간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사고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인지가 잘 바람직한 인지를 한다면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적용해서 네. 해봤더니 네. 진짜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가 나온 거거든요. 알버트 앨리스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인지, 정서, 행동이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인지가 왜곡이 돼 있고 네. 예,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면은 예,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네. 그 인지라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네. 창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이 인지예요. 네. 창문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저 밖의 세상이 네.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문이 예. 지저분하게 막 먼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지가 왜곡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은 네. 아주 더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지가 네. 우리 교재에서 이해한다면 이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념. 신념. 네, 그래서 깨끗한 유리창과 같은 네. 합리적 신념이라면 네.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행동도 바람직한 네. 행동으로 나올 텐데 네. 근데 이 비합리적인 신념 네. 아주 지저분한 창문으로 내가 네, 예, 네. 나 자신을 모든 거를 이해하고 그렇죠. 예, 네. 자각한다면 행동 또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통 이제 색안경처럼 약간 그렇죠. 이제 안경을 선글라스 이제 빨간 색깔 선글라스 끼고서 그렇죠. 이제 바라보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의 차이점을 표로 잘 네. 정리돼서 네. 예,
우리 159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은 말 그대로 절대, 반드시, 당연히, 그치. 절대 꼭 해야 돼. 네. 막 이런 절대론적인 네. 사고. 비하적인 것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파국화 신념. 아, 만약 파국화. 뭐만 하면 끔찍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감내불능 신념. 음. 만약에 뭐뭐 한다면 네. 난 이건 결코 난 참을 수 없어. 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 절대론적인 사고, 파국화 신념, 감내불능 신념, 비하적 신념. 네. 만약 뭐뭐 하면 이 사람은 쓸모없어, 무가치.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극단적인 거죠. 이게 그쵸. 모든 게 다. 자살밖에 네.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끝인데. 막 네. 화내고 막 끔찍하고 참을 수 그렇죠. 없고 참을 수도 화내고 없고 뭐뭐 하면 안 돼. 네. 이러면은 네. 모든 사람이 결론은 자살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은 잘못된 신념이다. 네. 어차피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 네. 절대론적인 사고는 비교조적인 사고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반드시 우리가 배우자와도 너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네가 그걸 안 할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싸움이죠. 네. 근데 그거를 비교조적인 사고로 네. 바꿔서 네 네가 입장에서 이걸 하면 너무 좋겠지. 나는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좋겠지. 하지만 네가 그게 어렵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비교조적인 사고로 네. 바꿔야 된다. 네네. 그리고 파국화 신념은 항파국화. 예. 파국화 하지 마세요. 항파국화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뭐 하면 끔찍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네. 뭐뭐 하면 내가 괘씸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끔찍하지는 않을 네,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 네. 네, 감내불능은 감내 기능으로 바꿔라. 네네. 불능이 아니라 불능 아니라 기능으로. 기능.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네. 견디기 어려울 거야. 네. 어려울 거야. 그치만 네. 나는 버텨낼 네. 수 있고 또 그것 내가 또한, 그걸 잘 해낸다면 그것 또한 나의 삶의 의미가 있지 그럼요. 않겠어? 네. 내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 않겠어? 네네. 이런 실패하면 힘들 거야. 네. 뭐 경제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네. 그러면 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야. 네, 뭐 나 쓰고 뭐 싶은 사회적 것도 뭐 지위도 하고 싶은 없고. 것도 못할 거야. 또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한심하게 있고. 바라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또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이것 또한 그러면 또 나는 나중에 또 웃으면서 이 나를 얘기할 날이 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감내 기능으로 네. 신념으로 바꾸면 좋다. 네. 그리고 비하적 신념은 그냥 너가 쓸데없어.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너 맨날 그 지경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거 잘 못해. 네. 그래도 내가 나 잘 못할 뿐인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내 내가 존재가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건 아니야. 네. 내가 또 수용적 잘하는 게 신념. 있지. 그렇죠. 찾으면 되지. 네. 그래서 수용적 신념으로 네. 정말 합리적 신념으로 저희 아이들을 키웠다면 모두 네. 다 훌륭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앨리스. 네, 그래서 한일 신념. 네,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의 차이점. 네. 그래서 이 REBT의 핵심 원리가 있죠. 네. 네, 그거를 우리가 ABCDE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네. ABCDE 모형. 네. 자, 그래서 우리 ABCDE 모형이 우리 페이지 160페이지에 160페이지. 네, REBT의 ABCD 모형 해가지고 네.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선행사건. 네, 이게 자극이 되겠죠. 네. 선행 사건이.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중간에 인간은 네. 그냥 바로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요 SR 행동 수정 이론은 SR인데 네. 우리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는 REBT에는 중간에 사고라는 게 들어간다. 오. 그래서 자극 선행 사건이 생겼어요. 네. 자, 그다음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 요인이 있어요. 네네. 이 매개 요인이 바로 네. 인지인데 네네. 자, 요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반응은 당연히 네. 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중간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네. 당연히
합리적인 행동과 합리적인 정서를 갖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줄 거냐. 네. 이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극 반응 사이에 네. 우리 사고가 네. 있는데 이 사고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꾸는 게 뭐죠? 논박을 논박이죠. 네. D. 네. 네. 그래서 그 논박을 통해서 네.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찍는데 저희 저번 주에 사실은 이 영상을 3개나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막 번개 치고 해가지고 영상이 다 끊겨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참 네. 이렇게 그날 비가 막 오고 천둥 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네. 인터넷이 불안정했대요. 네. 막 선이 뭐 그래서 끊어지기도 하고 뭐 저희 막 그랬겠죠? 그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편을 찍었는데 오늘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때려쳐. 아유 때려쳐. 어차피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어휴 우리 하는 게 그렇지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시 아니야? 비합리적인 사고가 이게 이제. 힘들게 우리가 시간 네. 내가지고 네. 이렇게 할 일이야? 우리의 뭐, 개인적인 생각. 어차피 안 낼 거야. 잘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이제 접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실패의 경험을 하고 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공부한 여자들이잖아요. 공부한 여자. 네, 공부한 여자들이라서. 심지어 합격한 여자. 네. 저는 심지어 합격한 여자네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논박을 했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준비하고 더 잘하지 않겠어? 두 번째 하면 더 잘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네, 합리적인 사고로 합니다. 네, 좋아요 눌렀어요? 네. 자,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논박에서. 저 열심히 하다 보면 구독, 좋아요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네, 효과. 네, 긍정적인 효과. 네, 잎에. 사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네, 그래서 또 해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앨리스의 아리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렇게.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주시고자 네, 이렇게 저희의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해 쏙쏙 되시죠? 네. 앨리스예요. 네, 그래서 ABCD 이 모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SR 이론을 왜 얘기했냐면 요거를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네. 행동수정 SR 예, 이론이다. 근데 인지적 이 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에서는 행동수정 이론을 비판했거든요. 네. 우리가 동물이냐? 네. 인간은 사고를 한다. 네. 예,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네.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REBT 상담기법의 중재 나왔죠. 네. 그래서 기법은 3가지가 나와 있어, 기법이. 네.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우리 이 REBT가 바로 인지, 정서, 행동 치료잖아요. 인지. 네, 그래서 합리적, 네, 정서, 행동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인지적 기법, 네. 비합리적인 신념을 네.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 네. 이게 바로 인지적 인지적 기법에 해당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음.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네. 네, 이거를 우리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걸 하기에 좋은 게 바로 다육식물. 다육식물. 네, 다육식물의 잎을 떼요. 본체에서부터.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러진 가지나 네. 그 떨어진 잎은 네. 더 이상 본체로부터 분리된 거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의 통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를 삽목을 했더니 다시 네.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네, 또 다른 개체로 성장해서 살아간다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정말 가망이 없고 끝이 아니라 네. 아, 또 다른 시작이 다른, 될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네. 네, 그러한 가능성, 또 다른 네. 시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서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서적 기법은 즐거움, 우울, 스트레스, 불안같이 이렇게 생리적인 반응, 네. 네,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이런 걸로 즐거움, 기쁨, 자기만족, 여유로운 느낌, 감정 이런 것을 느끼도록 네. 상황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인 대상자랑 이제 수용하거나 이제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네. 정서적 기법으로도 이제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식물도 잘 길러내면 성취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만족스럽고. 만족스럽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렇게 처음엔 씨앗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것들이 네. 성장해서 아주 커다란 꽃을 피운다던가 그렇죠. 네.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지금은 아주 작은, 예, 지금은 좀 실수투성이고, 네, 예,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도 네, 예,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네. 예, 성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을까. 네, 시작은 것들이. 미약하지만 뭐 그렇죠. 창대하리. 창대하리라와 같은 네, 말과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비누 만들기, 꽃차,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네, 비누는 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그 우울함인데 네. 이런 방해 요인, 네, 그런 정서적으로. 것들을 씻어내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발문을 통해서 그 네. 대상자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꽃차에서 이렇게 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차에 근데 이제 다시 물을 보면 또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피고.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예, 우울도 감소되고 또 긍정적인 자존감도 어떤, 향상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행동적 기법은 말 그대로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몸짓,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신체 움직임.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시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네. 진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예, 어떤 과제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행동적 뭐 기법. 보상을 해준다든지 네. 뭐 기술 훈련이라든지 연습 훈련의 네. 강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예 기술을 가르쳐줘서 네. 예, 원예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죠. 성취 동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 수확물을 통해서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나 타인과의 대화, 또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네. 그 자기 패배적인 그런 감정이나 행동을 낳는 그런 네.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네. 없애줄 수 있는 성체 동기, 성취 동기 이런 네.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진짜 행동적인 기법을 통해서. 네, REBT의 네. 지금 상담 기법은 이제 세 가지에서 인지, 정서, 네. 행동적 기법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REBT 이론의 평가가 있잖아요. 네, 좋은 어떻게- 점도 있는데 네. 또 나쁜 점도 있다. 그렇죠, 평가. 예, 그 REBT 이론이요. 사실은 네.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했대요. 네. 예, 왜냐면 미국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네.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해 주니까 네네. 그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빨리 끝나야 좋죠. 그렇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네. 네. 그래야지 좋은데 이게 그래서 좋은 점은 네. 이게 좀 포괄적이고 절충적인 치료 실제를 강조한다. 네. 단기간 내에 우울과 불안을 다룰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감정적인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을 강조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편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들한테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네. 또 이 가르치기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네. 그 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이 대세였잖아요. 네, 그 네. 시기에.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에 의하면 우리 다 정신병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정신질환이다. 네. 이러한 낙인이 어렵잖아요. 되게 실질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네. 예. 그런데 이 REBT 이론에 의하면 네. 정신질환이어서가 아니다. 네. 인지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네. 변화시켜주면 된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네. 네. 근데 또 한계점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감정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고 우리 프로이트에서 또, 얘기하는 네, 그 무의식에 대한 네, 것을 빙하하네요. 잘 인정하지 않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네. 또 이거는 진짜 워낙에- 직면이잖아요. 직면. 네. 예. 단기간.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네. 그게 부담스러운 또 그렇죠. 내담자가 있을 수 뭔가 있다. 위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빨리 네, 단기간에 네. 하니까. 조기 종결의 위험이 있다. 네네. 네, 자,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REBT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현실 치료 RT. 네, RT. 네, RT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네. 그래서 현실이 이거는 그래서 영어로 안 읽어주시나요? 네, 그래서 리얼리티 테라피 네. 현실이 그래서 현실이 글래서가 글래서가 네, 네. 정신과 의사인 글래서가 개발한 네.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글래서도 네. 정신분석 이론을 다 배우고 했는데요. 네. 자기가 만난 그 정신 병자들이다라고 네. 하는 대상자들을 아무리 정신분석법에 의해서 아,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더라.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신분석법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될까? 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계속 보고 연구하고 자기가 한 거에 의해서 네. 이 현실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봤대요. 네. 현실 그랬더니 청소년, 여성 청소년 네. 그 대상자들을 네. 이 현실치료에 의해서 자기가 치료를 해봤더니 거의 80%가 치료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 현실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택, 책임. 선택 책임. 네, 선택. 모든 행동의 선택은 네가 한 거야. 그렇죠. 스스로 했죠. 네, 네가 한 선택의 그러한 책임도 너한테 있는 거야. 네네. 네, 그래서 이 현실 치료에서는 선택 이론이 중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자기 책임 네.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신분석법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네. 우리 글래서가. 글래서가. 네, 그래서 직접적인 네, 선택 기법이니까. 이론이 중요해요. 이 선택 이론에 근거해서 네. 네, 이 현실 치료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인간의 행동이란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네네. 그게 인간의 행동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간의 행동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있었잖아요. 네, 위계. 5단계. 네네. 네, 5가지 기본 욕구. 네. 그거와 다릅니다, 개념이. 네네. 예, 메슬로우의 위계 욕구는 뭐냐면요. 네. 하위 욕구에서부터 그 욕구가 채워지면 채워지면 예, 상위 욕구에 욕구가 위계. 생긴다예요. 근데 우리 글래서가 얘기한 네. 이 5가지 기본 욕구는요. 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강한 이 에너지. 욕구 중에서 네네. 한 가지 네. 또는 그 5가지를 다 네. 예, 충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 네.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기본 욕구예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이해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5가지 기본 욕구는 네. 생존, 생식의 네. 욕구, 네, 사랑, 소속의 욕구, 네,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에서요. 네. 생사, 힘자질. 생사, 생사는 힘자질. 힘자질, 생사, 힘자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네. 생존의 욕구만 생리적인 욕구고요. 네네. 나머지는 다 그 사회적인 욕구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존의 네. 욕구, 그리고 사랑과 소속, 네. 자유, 즐거움, 네. 우리 힘,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5가지 욕구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거다. 그렇죠. 네, 선택. 그 행동의 선택은 네가 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네가 져야 져라. 된다.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글래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행동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4가지의 행동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네. 예, 여기서 전행동이라는 말로 나오니까 좀 네. 그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토탈이잖아요. 전행동이 토탈. 비헤비어.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동은 이 전부 4가지 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자,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네. 이 4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동이 바뀌려면 네. 좀 바뀌기 쉬워야지 잘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래서가 봤을 때 네. 이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신체 반응하고 이 4가지 중에서 네. 2가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네네. 2가지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신체 반응하는 것 중에서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지금 활동하고 생각하는 거는 통제가 조금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네. 느끼고 신체 반응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네네. 배가 고파요. 그건 내가 어찌 할 수 이제, 있나요? 네.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인간으로서. 네, 위는 지가 알아서 일을 해가지고 소화를 네. 시켜가지고 네네.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그건 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러면 배가 고픈 게 나오면 나는 이제 밥을 넣어주는 것 뿐인 거지. 네. 그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체 반응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네네. 네. 근데 느끼는 것도요. 네네. 같이. 어찌할 수 있나요? 그렇죠. 순식간에. 어쩔 수 이제, 없어요. 추워. 네. 부지불식간에 나한테 오는 거죠. 오늘 너무 더웠죠, 갑자기. 네.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슬픔, 아, 네, 갑작스러운, 기쁨, 막 네. 이런 거는 느끼기.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느끼고 신체 반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걸 바꾸면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같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바로 활동하기, 생각하기다. 네. 이게 바로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다. 전 행동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변화시킴으로써 네. 지금 통제가 어려운 것까지도 결국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냐. 네. 그랬을 때의 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게 전 행동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지각된 세계와 질적인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 말이 되게 처음에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네. 그 질적인 세계부터 얘기하면 쉬워요. 네. 질적인 세계는 나의 이 5가지 욕구가 네. 우리 글래서가 얘기한 아까 5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 5가지 생사 생사힘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존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의 욕구 있었어요. 네. 자, 이 욕구가 모두 다 채워졌을 때 얼마나 이상적이고 그럼요. 좋겠어요. 네. 그 모습의 세계가 바로 질적인 세계예요. 질적인 콜러트 네. 월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네네. 그 모습, 네. 그 상태. 그 이게 상태. 질적인 세계입니다. 네. 그러면 지각된 세계는 뭘까요? 현실이 현실. 어떤 문제.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적인 세계와 네. 지각된 세계의 갭이 클수록 인간은 불행하겠죠. 불만족. 그렇죠. 네, 불만족스럽고 네. 이 질적인 세계와 지각된 세계의 갭이 좁을수록 네. 네,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되겠죠. 네. 전행종에 이제 변화도 생기고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RT 네,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은 네. 4단계예요. 네. 우리 아까 우리 앨리스 네. 우리 A, RBT에서는 네. A, B, C, D, E 모형으로 네. 상담 과정의 중재 기법이 있었잖아요. 네네. 자, 우리 RT 현실 치료는 네. 이제 4단계. WDP. WDP. Want, 네. doing, evaluation, plan. 네. 네. 그래서 꼭 영어로 외워두세요. want, 네. 바람, doing, 하는 일, evaluation, 자기평가, plan, 계획하기. 네. 우리 현실 치료 상담 기법의 중재 4가지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네. 네, 원예 치료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네. 네, 상담 과정. 네. 제일 먼저 상담 환경 가꾸기. 네. 네, 그래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담 환경을 가꾸고요. 뭔가 진실되고 따뜻한 관심이 네. 생길 것 같은 어떤 관계를 만들려면은 이제 상담 환경부터 뭔가 편안한 뭐 허브차를 준다든지. 네. 네. 그런 상담 환경 바꾸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원예 활동이야말로 이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 아주 다 적합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먼저 욕구 탐색하기는 원트잖아요. 네네. 예, W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을 제시한 다음에 그죠. 어떤 색의 꽃들을 원하시나요? 라는 네. 질문을 통해서 네. 아, 내가 원하는 꽃은 어떤 꽃인가? 네. 예,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평상시에 원하는 건 뭐지? 네,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잔디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네. 우리 잔디 인형은 네. 혀를 막 이렇게 막 새싹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예쁘게 다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뭐 둥글게. 뭐 네. 세모 모양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세모로. 네. 네. 그래서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네.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가 어떤 필요와 욕구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렇죠.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oing. 네. 이 단계에서는 조금, 행동하기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 액자 만들기를 하면서 네. 그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네. 자신, 네. 그 자신한테 행복한 자원이 행복한 무엇일까? 네. 네, 그래서 아로마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씻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자원들은 뭘까? 네. 치워버리고 싶은 거, 뭐 그런 나쁜 습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뭘까?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찾아서 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효과적으로. 네, 그거를 치우려면 네.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네.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또는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이 이제 그렇죠. 발전을 또는 시켜주죠. 현재는 내가 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음. 네. 그래서 네. 행동하기, 도잉하고 연결해 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셋째는 평가하기죠. 네. 그래서 식물 수경재배, 네. 이걸 어떤 거를 수경재배를 할 수 있지? 네. 수경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네. 수경재배하고 그 환영의 의미를 지닌 리스, 네. 네, 이런 리스트 만들기를 통해서 당신의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앞에서 doing에서 단계에서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걸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네. 행동이 맞나? 네.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넷째, 계획하기. 플랜 단계에서는 희망 꽃볼 만들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볼까? 네, 이러한 행동 단계를 수입할 수 있다. 계획을. 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네, 현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거. 네. 저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할게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줄넘기를 10분 하겠다. 네. 네, 무슨 요일날 네. 몇 시부터 언제까지 10분 네.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치료에서 네. 예, 원의 활동을 연결해가지고 네. 이 WDEP 단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현실 치료 이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그렇죠, 강조해가지고 선택. 네, 활동을 지향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네. 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억압된 어떤 갈등이나 무의식적인 이제 힘을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또 덜 복잡한 문제에서만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한계가 그렇죠.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네. 네, 방법을 제시하고 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뭔가 네, 이러한 조속히. 그런 상담바에게 적합하지 않다. 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게스트살트 이론. 아니네요. 긍정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번째. 우리 이번 영상은 조금 길더라도 네. 긍정 심리학까지 끝내야 되겠죠. 네,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RT 네. 제가 아까 영어로 꼭 외워주세요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2023년도 네. 2차 문제에 WDEP가 나왔어요. WDP. 네. 그래서 현실 치료를 적용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제가 영어를 외워놔라 같이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때 문제 나올 때 네. want 이렇게 써 있었어요. want. 그리고 밑에 칸은 다 비워뒀어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doing 그다음에 evaluation, 네. plan 이걸 제가 썼어야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네. 다음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현실 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이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 맞게 쓰라고 하면서 이게 20점짜리였는데요. 네. 이게 5점짜리 4문제로 나와서 총 20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우울감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현실 치료 적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8회기에 단위 활동 목표를 네. 이 WDEP 상담 단계에 맞추어서 작성하라고 나왔어요. 아, 네.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네. 여기서 거의 손을 못 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뭐지? 예. 네, 이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W1만 나와 있었고요. 네.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W 8단계잖아요. 8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8핵이면 우리 단계가 네. 4단계잖아요. 네. 원트에서 2개, 네. 두잉에서 2개, 에볼레이션에서 2개, 플랜에서 2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거든요. 네. 자, 단위 활동은 농작업과 연결해서 쓰라고 했어요. 농작업과 연결해서. 네네. 아, 그래서 아주 네, 난이도가 최상인 문제가 네. 나왔었죠. 네. 자, 제가 답을 네. 아주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네, 모범 답안에 근사치한 그 답을 작성해서 지금 화면을 띄워주실 거거든요. 네. 네. 아, 이제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교재를 참고해서 조금 더 모범 답안에 맞게끔 제가 네. 만든 거고요. 네. 네, 거의 요거와 비슷하게, 네. 유사하게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W 원트 단계에서 제일 먼저 농작업에서 해야 되는 게 네. 파종하기. 네. 네, 파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씨를 이제 뿌렸으면 새싹이 나고 새싹에서 필요 없는 것들 또는 잡초 뭐 네. 이런 것들을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들어갔어요. 단위 활동에. 네네. 그래서 파종하기, 그래서 원하는 씨앗을 파종하며 여기가 원트 단계잖아요. 원투. 그러니까 원하는 씨앗을 파종하며 네. 자신의 5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네. 충족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다. 네네. 예, 이게 목표. 네. 그래서 목표는 목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시면 되고 네. 목표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다. 네. 뭐 말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파종하기 다음에 단위 활동 솎아내기. 네. 잡초를 솎아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또 요걸 표현을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네. 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쓰시고요. 네. doing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번식하기, 이식하기 이거 단위 활동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번식이라는 것은 유선 번식, 뭐 무선 번식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쉽게 얘기하기 삽목. 네. 네. 그래서 삽수를 채취해 삽목하는 방법을 알고 네. 직접 해봄으로써 번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식하기는 포트에 있던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 네.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아니면 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건 뭐지? 네.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에볼레이션은 네. 유인하기, 겨순 따기. 따기. 네. 그래서 농작업은 유인하기, 겨순 따기로 해서 네. 유인은 식물의 성장을 위하여 줄기나 덩굴의 위치를 유인하며 자신의 삶을 위하여 현재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표현할 네. 수 있다. 네. 그래서 자신 행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평가. 네, 그리고 겨순 따기를 통해서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하여 겨순의 개념과 제거 방법, 네. 필요성 등을 알고 네.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어 없애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표현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평가를 다 했으면 이제 앞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플랜, 네. 수확하기, 나누기. 네네. 그래서 수확하기를 통해서 성공적인 식물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농작업의 과정을 알고 네. 자신의 또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네. 목록을 만들어 본다. 네네. 또 나누기에서는 팜파티를 통해서 수확물을 나누고 네.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 기술을 익혀 자존감이 향상되고 네. 자존감이 향상되면 목표 행동을 더 잘 설정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네네. 걸로. 네. 그래서 목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점수 100점이 됐는데 이번에 네. 우리 15점이죠. 최고 점수가. 네네. 15점짜리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농작업과 치유농업 원예활동과 이 상담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작성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게슈탈트 이론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게슈탈트도 단골 손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2회 2회 문제, 2차 문제도 나왔었죠. 23년 2차 문제도 나왔었죠. 네. 자, 그럼 게슈탈트는 펄스. 네. 펄스. 게슈탈트는 펄스. 네. 게슈탈트는 독일어인데, 네. 뭐 형태, 전체, 조직,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독일어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독일어의 개념을 이야기보다 게슈탈트는 네. 결국은 끝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그냥 정서, 내가 지금 원하는 정서, 지금, 네, 여기. 욕구,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게슈탈트는 내가 원하는 욕구, 욕구. 감정, 네, 이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란 개체가 자신의 욕구, 감정, 뭐 이런 것을 조직하여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결국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네. 내가 원하는 감정, 네, 알아차리고. 이거를 네, 네. 우리가 게슈탈트. 네. 그래서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것은 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네. 내 감정이 지금 뭐지? 네. 이거를 잘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게슈탈트 형성이다. 그렇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이제 지각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게슈탈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정경과 배경. 정경과 배경. 네.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정경이고 네. 뒤에 깔려 있는 게 네. 네,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동그라미를 다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뭐 같은가요? 라고 네. 했을 때 어떤 분은 호빵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달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보이는 동전 이제- 같아요.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음. 그게 음. 왜 똑같은 모양을 보고 왜 다 다르냐? 네. 네, 지금 자신의 그 네. 욕구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제가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프면 호빵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먹는 걸로 있다. 보이고. 네,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배고프면- 동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네. 동전 같아요. 동전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표현한 호빵 같아요. 이게 네. 바로 정경이고. 정경. 네. 그 뒤에 그냥 다 물러나 있는 것들이 배경이 될 수 있다. 관심에 초점이 되는 부분이 정경, 그렇죠. 관심 밖에 정경이고. 놓여 있는 부분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정경과 배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이미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주는 시험에도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이미지로 나왔었어요. 네, 기출 그래서 문제. 그 가운데 하얗게 돼서 네. 컵으로 보이십니까? 사람 얼굴이 사람 보이십니까? 얼굴이 보이니까. 저는 컵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이 보인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컵으로 봤으면 그 컵이 정경, 네. 뒤에 검은색이 배경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 밖에.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과정을 네.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라고 합니다. 네. 자, 미해결 과제는 그냥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NA 정원 선생님하고 둘이 네. 막 얘기를 하다가 네. 네. 좀 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막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얘기를 못 하고 왔어요. 네. 집에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까 그냥 딱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순간에. 놓쳐가지고 내가 네. 그 말을 못했어. 네. 이게 미해결 과제죠. 그렇죠. 계속 남는 거죠. 계속 생각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네. 미해결 과제다. 그래서 네. 완결되지 않은 과제나 네. 해소되지 않는 게슈탈트를 우리가 네.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배경으로 사라지지 못한 것. 네. 네. 자, 지금 여기는 그 미해결 과제를 완결 짓는 거. 네. 네, 해결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알아차리는 거. 이게 네. 바로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네. 뭘 하고 싶은지, 네, 알아차리는 거. 그걸 네. 알아차려야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알아차림 접촉주기. 그래서 접촉주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접촉은 말 그대로 네.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네. 제가 네. 만약에 제가 네. 학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막 뭘 열심히 막 하다가 갑자기 예술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예술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나 예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 네. 어떡하지? 네. 막 이러고 있다가 네.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네. 저는 아무래도 예술 쪽에 제가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음. 그걸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고 네네. 말을 한다면 네. 그게 접촉이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네. 그걸 우리가 접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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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접촉이란 상호작용 행위. 네. 결국 내가 그 게슈탈트나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네. 이거를 접촉주기. 음. 그러니까 이러한 정경과 배경
그 네. 미해결 과제, 지금 여기, 네. 알아차림, 접촉주기. 네, 네.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의 게스탈트. 그래서 게슈탈트의 상담 과정은 결국 네. 이것을 내가 잘 알아차리고 네. 지금 여기에서 나의 게슈탈트를 잘 알아차리고 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네. 그걸 잘 해결한다면 네.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재 166페이지에 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기법에는 뭐 지금 여기에 네. 네. 게스탈트 형성과 미해결 과제 해결. 네. 네. 그리고 실존적 체험. 이렇게 중재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중재에는 3가지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게스탈트 형성과 미해결 과제 해결, 네. 그다음에 실존적 체험. 네. 네,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게슈탈트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고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외우는 거. 네. 이거를 한 3가지. 네. 그래서 막 4가지 이상은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험에서. 그쵸. 그래서 3가지는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게스탈트 이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직접 경험,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한 강조, 그 내적 성장, 그리고 자기 확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그 비언어적 행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너무나 강한 정서 표현을 유도하고 표현된 어떤 감정을 못 다루거나 인지 작업이 안 되면 미해결 과제라고 그래서 어떤 통합감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네. 있죠. 한계점으로. 네. 네. 이 상상력을 또 발휘하기 어려운 그 내담자들은 또 실질적으로는 이 게스탈트 기법에 도움을 받지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게 게스탈트 이론의 평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이론이 그 단골 손님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 2회차 시험에 네. 20점짜리 배점 문제도 나왔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네.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네. 정보 수집 결과 대상자들 개인의 삶과 직장의 삶을 구분할 수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였다. 네네. 게슈탈트 기법을 이용하여 활동 내용을 작성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메리골드 차 마시기. 네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네. 그리고 우리 미해결 과제, 네. 정경과 배경, 네, 알아차림, 접촉주기 이거를 활동한 그 역할, 치유농업사의 역할.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치유농업사가 대상자들이 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욕구가 뭔지를 알아차리게 해줄까. 알아차림. 네, 이거를 얘기하게 하고 네. 메리골드 차를 만들면서 네. 정경과 배경. 네. 네, 그래서 지금 내한테 내가, 혹시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가 있을까? 네. 그게 미해결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내가 삶에 만족감을 못 느끼고 계속 네. 그 미해결 과제에 매달리게 그 되니까 한순간에 그냥 욕구나 감정이 네. 자꾸 계속 떠오르겠죠. 네, 떠오르는 그래서 거. 그걸 떠올려 보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네. 해결하도록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포장하기 메리골드 차를 포장하면서 네. 내 마음에 채우고 싶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 알아차리게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면서 네. 알아차림 접촉주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네. 마음에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본 실천 방법 이런 네. 것들을 서로 나눠서 알아차리게 한다.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23년도 2차 시험에서도 또 우리 게슈탈트 이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때 그 가운데 컵 네. 양쪽에 사람 얼굴 있는 그 이미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하는 청소년 대상자를 대상으로 네. 게슈탈트 상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네네. 그래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단위 활동 계획서를 보고 도입 전개에 알맞은 게슈탈트 중재 기법을 써라. 네. 완전히 게슈탈트로 네. 네, 8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았을 때에 얼굴을 먼저 봤다면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정경, 정경인 거고. 네,
그리고 네. 컵은 배경이 되는 배경이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전경, 배경 쓸 수 있도록 괄호를 비워놨었어요. 네. 자, 그리고 도입 전개에 맞게 그 게슈탈트 중재 기법을 써서 네. 하라고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활동 내용은 버리고 싶은 것과 중요한 것을 활동지에 적는 적어보고. 활동.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쓰도록 했고요. 네네. 자, 전개에서는 돌을 골라내고 네. 잡초 뽑는 작업을 하게 하고요. 네. 이 게슈탈트 중재 기법을 어떻게 썼냐면 네. 식물의 재배 경험을 통하여 생장 과정에 따른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여 네.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목표를 알게 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단계에 맞는 네. 게슈탈트 그 핵심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넣어서 네. 대입 방법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합니다. 단골 네. 손님이니까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게슈탈트 상대기법 중재까지 게슈탈트까지 했고요. 펄스의 마지막 이제 5번째 네.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이론입니다. 네, 긍정심리 이론. 네. 긍정심리 이론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네. 학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크게 깊게 들어가는데 네. 셀리그만이 네. 얘기한 거는 그런 거예요. 다 여태까지의 심리학들은 네. 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문제에만? 네, 문제에만. 네. 그러니까 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냐. 네. 근데 오히려 행복하고 음.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란 네. 예, 긍정적인 정서를 네. 그 끊임없이 추구하고 네. 그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즐거운 삶, 네. 그다음에 적극적인 삶, 음.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삶, 네. 네, 이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즐거운 삶은요, 네. 이게 좀 욕구, 즉각적인 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막 야식을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야식 먹으면 네.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먹으면 그건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네, 더부룩하고. 이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건강에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현재의 욕구를 네, 채우게 하는데 현재. 그것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은 그렇죠. 필요하죠. 즐겁게. 근데 그것만을 얘만 있으면 네. 그거는 계속 행복할까?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삶과 의미 있는 삶이 네.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즐겁지는 않지만 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네. 아 나는 죽을 때 네. 그래도 난 잘 살았어 음. 만족스러웠어 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의미 있는 삶과 적극적인 삶이 없었던 즐거운 삶만 산 즐거운 사람들은 삶만. 예, 죽을 때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즐거운 삶과 적극적인 삶, 네. 의미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삶. 네. 그래서 자신의 대표 강점과 미덕을 활용해서 네. 사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일에 몰입하는 네. 적극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격, 강점, 덕목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심리 이론에서는 강점, 덕목 이러는 게 굉장히 큰 핵심 키워드예요. 강점, 덕목. 네, 강점, 네. 덕목. 네. 그래서 긍정심리 이론에서는 이 강점,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대표 강점을 잘 살리면 네. 대표 강점을 살리는 게 바로 자기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몰입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몰입이라는 단어가 이 긍정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신의 대표 강점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그렇죠. 살게 되고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 네. 네. 그래서 강점, 미덕, 몰입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긍정 심리학의 세 기둥 네.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게 긍정적 상태, 네. 긍정적 특질, 특질, 긍정적 기관이라고 해서요. 네. 긍정적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네. 긍정 말 그대로 긍정적인 정서, 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요소, 뭐 요인, 과정에 대한 특징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네, 미래에 그래서- 대한 어떤
낙관적인 희망, 생각, 이제 활력, 열정, 확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상태, 긍정적인 정서. 네. 이거를 우리 이 교재에서는 긍정적 상태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 특질 있죠. 네. 네, 긍정적 특질은 말 그대로 특성이에요, 특성. 긍정적인 특성. 네. 근데 우리 이제 긍정적인 특질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 긍정적인 특질이 바로 감점, 네. 미덕, 이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 특질, 특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지속적으로 뭐 지니는 성품이나 미덕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긍정적 특질, 특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관은 이거는 다른 말로 긍정적인 제도예요. 긍정적인 네, 제도. 긍정적인 제도.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기관, 네. 그러니까 조직이나 제도 이런 네. 것들을 우리 교재에서는 긍정적 기관이라고 네. 표현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거 세 가지 중에서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긍정적인 상태와 특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긍정적인 특성과 이 긍정적인 상태 네. 이것을 많이 개발하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많이 훈련하면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행복한 이렇게 삶을 봤어요. 실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긍정심리 이론에서는 네. 그런 거를 좀 훈련하고 많이 네.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네, 자발적인 행동. 네네. 자발적이 바로 자기의 강점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네.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그렇죠. 거, 진정한 치료다. 네. 네. 그래서 이 자발적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을 연구해서 이 세 가지 기둥에 해당되는 내용, 네. 이걸 잘 네.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나와요. 네. 긍정심리학 이론의 중재 바로 위에 168페이지에 보면 네.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였으면서 강점, 미덕 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였으며 궁극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했다.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긍정심리학 이론의 중재는 아까 강점, 미덕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자발적 행동. 자발적. 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수확물. 네, 이제 식물을 막 키우죠. 예.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잘 키우면 나중에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확물로 인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네.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발적 행동으로 내가 음. 뭐 이런 거를 키우라고 해서 원예 활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네. 왔어요. 네. 근데 내가 더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서 더 얘를 이제, 잘 키우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키웠지? 네. 막 이러면서 내가 시키지 조금 않았는데도 더. 막 더 정보를 찾아본다던가 네. 더 잘 키워보기 위해서 뭐를 알아본다던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하면은 음.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결과물을 또 나눠 먹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어떤 대상자끼리 사이에도 친밀도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다른 대상자와 친밀도 높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런 주요 소재나 다양한 부소재를 자기가 직접 네. 선택하게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이야기들을 할 수 네, 있고 네. 또 자기가 직접 또 네. 창작물도 막 구상해보고 뭐 만약에 우리가 작은 정원을 만든다 접시 그쵸. 정원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걸 넣어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나는 이런 걸 해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던가 네. 어떤 걸 표현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네. 내가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몰입하죠. 네, 적극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창작물을 완성하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자기의 장점, 네. 또 다른 사람들의 장점, 네, 떠올리고. 강점.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 이분은 제가 못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더라. 네네. 이분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더라. 네. 이러면서 그 강점들을 서로 얘기해주고 나눠보고. 칭찬해주고.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서 네. 긍정적인 대표 강점, 네. 또 서로 나누는 미덕, 네. 이런 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건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치유농업과 연결해서 긍정심리 이론을 근거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계획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아직 저희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심리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 이론을 기본적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다 외우셨다면 네. 이제 적용해서 한번 내가 프로그램을 다 네. 개발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세 분이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네. 한 분씩만 만들어도 벌써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타입을 대상자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여기는 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는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벌써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당.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눠서 계속 써보는 거죠. 네, 심리상담 네, 얘기를 적용을 해보고. 해서. 네, 실제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네네. 모션도 네. 하면서 시연도 해보면서 하면 네네.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긍정심리 이론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걸 이 행복을 하게 해준다, 행복감을 느끼게 그렇죠. 해주고, 네. 네, 이런 정신적으로 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네, 이런 면에서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 행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냐, 행복이. 네.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냐. 네. 근데 만약에 행복이 목적이 된다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네. 아, 그럼 난 뭐야? 나는 불행한 건가? 네. 이게 오히려 네.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당위성이 돼버리면 네.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행복과 미덕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커다란 학문적 기여를 해줬지만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덕목과 성격 강점의 분류 기준이 뭐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그렇죠. 주관적일 수 있다 이거죠. 좀 체계적인 네. 것도 살짝은 체계적이질 또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점이라든지 이런 거 덕목 간의 네.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연관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네. 부분도 있고 미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덕을 실천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냐에 네. 대한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네. 또 한계점도 가지고 네. 있다. 네, 자 이렇게 긍정 심리학까지 긍정 심리학 셀리그만입니다. 네, 긍정 심리 이론까지 해가지고요. 저희 심리 상담 이론에 대한 기초와 중재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지 여러분. 치유지 여러분. 화이팅! 안녕. 안녕. 화이팅 하세요.